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66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SM코어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매수가 8,200원에 20%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SM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현재가랑 매수가랑 똑같으신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 단기적으로 보시면 뭐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역시 턴 어라운드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혹은 삼성전자나 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되게 투자를 확대하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M 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SK 관련 관계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뭐 공장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도 얻으실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방면에서 지금 앞으로 4차 산업 시대가 점점 도래하면서 모든 이제 공장들이나 캐파 시설 자체를 생산할 때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식으로 해서 오히려 좀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좀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 약세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또 재작년에 뭐 댐 이슈에 붕괴 이슈에 따라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왔는데, 오히려 지금 8,200원 부근이라면 충분히 단기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좀 내다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셨다고 하시면 오히려 손절가를 좀 7,700원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셨다 하시면 좀 더 좀 기다리셨다가 충분히 10,000원 이상으로 좀 바라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 가진 않습니다. 오락내리락 하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를 봤을 때는 충분히 턴 어라운드하고 이제 상승 국면에 돌아서는 모습이다라고 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망도 괜찮고 단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 드렸고요. 10,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목표가 그 부근까지 잡아보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페14 상한가 갔는데 안 팔았더니 쭉쭉 빠져요. 무상증자 받고 팔려고 했는데 지금 팔아야 하나요? 64,000원 10%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카페24 어제 무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81,10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오늘은 이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9%까지 빠지면서 73,500원까지 다시 좀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 주가가 이제 수익이 좀 줄어드셔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카페24 다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 플랫폼 그 관련 회사기 때문에 뭐 4차 산업도 언택트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이 됐었죠. 네, 최근 이제 어저께 무상 증자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에 뭐 전부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무상 증자 결정 이후에 그러한 소식으로서 긍정적인 소식으로서 호재로서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소식 빨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네.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노심초사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무상 증자가 이제 상장할 때까지는 거의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 기간까지는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대개는 아니지만 대개 보시면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이런 발표 이후에 호재나 악재인데 그 증장 그 발표 이후에 그 물량이 또 상장할 때까지 신규 상장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순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호재 소식 딱 단기 이게 약발이라고 하죠. 그 감으로 오히려 상한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그래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좀 오히려 추후에 무상증자 이후에 좀 공략을 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하셨다가 무상증자 후에 다시 공략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도 유튜브 댓글 상담 한 종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재지 2,430원 22%입니다. 3,000원까지는 들고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괜찮을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 재지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좀 등락이 큽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도 재지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고 그런데요. 현재는 오늘 1%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2,28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목표가를 3,000원 정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3,000원까지 가도 괜찮을까요? 2,430원이 매수가라고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좀 포장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 확산 이후에 아무래도 택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런 제지 관련 업종들, 포장 관련 업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앞으로 배달업 서비스나 배달앱 서비스나 혹은 배달 산업, 포장 산업이 뭐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고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된다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집에서 혼자 배달 주문으로 시켜 먹던 것들을 오히려 지금 나가서 또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무작정 좀 저점에서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내가 목표했던 가격까지는 갈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그 섹터나 테마에 지금 현재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좀 고려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게 또 예전에 한창 또 정치 테마주, 예전에 보수 그 황교안 테마주로서 한번 분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 이제 황교안 그 전 총리죠. 뭐 안 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제지 관련주, 포장 관련주, 뭐 코로나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반등이 왔지만 아무래도 예전에 요때 그 매물들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1년 전의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돌파가 당분간은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히려 진입하셨으면 단기적으로 좀 지금처럼 반등이 올라왔을 때 2,300원, 2,400원 요 부분까지 좀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오히려 본전권 이상까지 오면은 오히려 차라리 탈출하시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한창재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를 설정하시고요. 매수가 부분까지 회복이 되면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펜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오션 4,940원 10%입니다. 올해 해운주가 좋다는 전망이 많이 있던데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제 운임 지수도 오르고 하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을 운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5,600원 선에서 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해운주 좋다는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매수가 부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오히려 61선 4,800원 부근으로 좀 지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짧게 뭐 진입을 하셨다면,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셨다면 손절가를 이렇게 4,780원이나 61선 부근으로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운 조선업 자체가 좀 전망이 올해 한 해 좋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혜가 되는 업종 중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막 목표가를 높게 설정해서 쭉 들고 가기보다는 어쨌든 그동안에 굉장히 중국에 밀려서 해운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목표가나 혹은 손절가를 좀 단기적으로 설정하시면서 진입하셔도, 오히려 매매를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진입했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보시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에 따라서 눌림을 받고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상승을 기대감에 따라서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짧게 설정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61선으로 손절가를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뭐 5,600원, 이 부분까지 보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4,780원, 목표가는 5,600원 제시드렸으니까요. 가격 전망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2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 종목 꼭 봐주세요. 캠시스 3,076원에 20%입니다. 오래 보유한 종목입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캠시스 3,076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부근대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11월부터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주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자율주행차 관련 테마주로도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분은 좀 기다리셔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이런 걸로 관련해서 스마트폰에 그동안의 부품을 공급했었고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레이더나 뭐 라이다나 이러한 다양한 또 소재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이미 자율주행 관련주로서도 자율주행 차 개발에 이미 뛰어들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 움직임이 정말 굉장히 둔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이 좀 괜찮다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일까 항상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지금 자율주행 지금 현재 굉장히 또 핫한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실 거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전 고점을 좀 목표가를 설정하시자면 3,500원에서 한 3,800원, 700원, 800원 이 부분까지 설정하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600원 정도 설정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이러한 진입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인 목표라면 그렇게 설정하시고 중장기적인 목표라면 좀 다른 관점에서 설정을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이나 자율주행차 이슈 계속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는 2,6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3,500원에서 3,7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수익 내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6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시작한 지 4개월 차인데요. 진매트릭스 분할 매수에서 매수가는 25,60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연일 하락 중인데요.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주식 초보분이신데 손실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유난히 제약 바이오의 수급이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 이러한 섹터로 지금 수급이 많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 이렇게 비중을 싫다가 보면은 이게 정말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손절도 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반등할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구간에서 다시금 추가 매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건 원래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5연상을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줄어들지 않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1월 달에는 또 마찬가지로 2배 넘게 상승을 보였거든요. 당연히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지금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낙폭이 좀 있더라도 차라리 손절을 감안하시고 좀 이렇게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너무 고점에서 진입하셨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몇 년을 기다리면 올라오겠지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동안에 그 올랐던 걸 보면 거의 5,000원대에서 지금 7, 8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에 따른 이제 당연히 그 1년 이상의 상승폭을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도 충분히 오랜 기간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 나올 수는 있지만
추세 자체로 봤을 때는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살짝 반등이 왔을 때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중 축소 또는 손절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0214번님께서 응원 문자를 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닥터스탁 덕분에 수익 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유빛깔 김도원 정진 대표님 사랑합니다. 올해도록 건강히 함께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의 이제 계좌 건강 저희가 열심히 지켜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쭉 끝까지 잘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튜브와 문자로 많은 종목 고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처방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더 다른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 더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닥터스탁 검색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노란톡 또는 닥터스탁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SBS 미디어홀딩스 4,106원 20%입니다. 6년 정도 전에 매수했어요. 방송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닌가 봅니다. 더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6년 정도 전에 매수하셨으면 정말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고 아무래도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냥 묻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계속 좀 하락세가 나와서 현재가는 1,9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손실이 좀 굉장히 크신데 전문가님 이분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SBS 제가 그 매수가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오타를 네. 치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너무 비싼 가격에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데요. 6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이거를 뭐 손절하거나 이게 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이게 좀 다져지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차라리 이런 것들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SBS 미디어 홀딩스 자체가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 또 이제 미디어 요즘에 한창 또 그 OTT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기획하거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이러한 그 기획 제작사들의 수혜가 좀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지금 가입자 확보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계속적으로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지적재산권, IP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제작사들에 대한 계약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들을 먼저 따내려고 이러한 판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회사들하고 지금 계약을 많이 있는데 SBS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SBS 미디어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반등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추세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좀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매수 가격 그대로 가져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좀 비중이 늘어나는 부담감이 있지만 어쨌든 평균 매수가는 좀 낮춰놓고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평균 매수가가 낮춰졌으면 그 매수가 부근에 만약에 다시금 반등이 왔을 경우에는 좀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는 좀 전략으로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6년이란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좀 물린 상태에서 갖고 계시다 보니까 뭐 심리적으로 지금 뭐 자포자기 하실 수 있고 지금까지 또 굉장히 코스피 지수가 뭐 3,000이 넘어갔는데 혼자 소외됐다고 판단해서 차라리 갈아탈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점에서 추매해서 반등을 노려보는 매매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는 좀 반등이 전망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씩 모아 가셔서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콜드체인 관련주로 투비소프트 매수했어요. 2,900원, 비중 30%인데 손절해야 되나요? 주가가 계속 내려갑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투비소프트 2,900원에 매수하셨으면 좀 지난주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가가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4,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2,400원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 손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뭐 제약 바이오 관련주 혹은 또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오락내리락 하면서 좀 하락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쭉 이걸 또 몇 개월, 뭐 몇 년 들고 가신다고 좀 본전 올 때까지 내가 이기겠다 싸우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반등을 살짝이라도 줄 때 빠져나오시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낫다. 2,500원, 2,600원 이 부분에 반등이라도 오면은 차라리 그때라도 빠져나오거나 비중을 축소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나오면 조금 손실이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한 2,500원에서 2,600원 정도까지만 반등 나와도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5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초보입니다. 미래에셋대우 1,100원에 20%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괜찮을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1,100원, 오늘 현재가가 1,100원인데요. 이 금융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미래에셋대우는 괜찮을까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증권 예탁금 자체가 7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너도 나도 지금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그 호재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적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미래에셋대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오락내리락 하겠지만 뭐 추세는 아직도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뭐 증권사 실적 악화나 혹은 또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 이 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진입하셨다면 오히려 뭐 10%에서 뭐 20% 가까이 수익을 좀 먹고 나오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차라리 좀 짧게 설정하시면서 9,500원 부분 설정을 하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고요.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도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5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IT 9,600원에 10% 샀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DIT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 업체인데 수소차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급등이 나온 다음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현재가는 9,150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손실 중이신데요. 전문가님, DIT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DIT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예전에 한창 작년에 부각이 됐었다가 주가에 큰 하락을 맞고 오히려 작년 한 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빅베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악화를 작년에 오히려 다 털어버리고 올해부터 다시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가 자체를 보시면 뭐 단기적으로 급등 상한가 이후에 좀 들어가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차라리 손절가를 좀 그나마 5%나 7% 이렇게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아직도 충분히 더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다리셨다가 반등 오시고 나서 충분히 수익권, 본전권 이상에서 나오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또 리스크는 관리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8,800원 차라리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당장은 뭐 손절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렇게 지금 당장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빠지면 나는 손절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겠다라고 좀 마음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수익이 나면 좀 매도하시고 손절가는 8,8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로 올라온 댓글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투자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스페코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60%입니다. 21선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죠. 방산주라서 최근에도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5일선과 21선 모두 좀 이탈을 하고 현재는 11,0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스페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산주로서 이제 북한하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오히려 좀 증권사에서 해상풍력, 뭐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정말 점프업 했거든요. 예, 뭐 이게 6,000원, 5,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배 가까이 성장했던 이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조 바이든 뭐 정부의 탄생으로 인해서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수혜나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한 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수가가 지금 일단 12,000원으로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진입하셨더라면 차라리 이렇게 1,800원 이렇게 좀 60일선 이탈할 경우에 그 손절가로 설정을 해 보시고 추후에 다시 공략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너무 고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9,000원 아래로 좀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고점이라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북한 이슈로 해서 단기 급등해서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날만 뭐 17%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다 차익 매물이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손절가 잘 잡고 대응해 보시고요.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 따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댓글 상담 보겠습니다. 파트론 11,400원 30% 보유 중입니다. 갤럭시 부품주라 매수했는데요. 전망 괜찮을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모듈주죠. 그래서 최근에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성장 모멘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 좀 강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한 1.7% 강세 보이고 있고 11,6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파트론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캠시스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좀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판매 증가 이러한 전망이 아무래도 이 회사의 수혜나 이러한 전망을 좀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 그 기존의 지수 상승 혹은 관련 업체들 상승에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 중이라고 하셔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제가 봤을 때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 스마트폰 교체 수기 3년 뭐 주기로 교체한다고 하면 올 한 해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 자체가 보면 10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상승세 턴어라운드해서 이제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요. 충분히 지금보다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보셔서 뭐 14,000원 그 다음에 뭐 18,000원까지 좀 높게 설정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더라면 오히려 13,000원 부근에서 차익 실현 챙겨가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파트론도 앞으로의 전망 좋습니다. 먼저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에는 14,000에서 18,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높여 잡아도 된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3,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78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 31만 5천 원, 비중 10%입니다. 드디어 원금 회복 구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할까요? 6개월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SK 바이오팜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 좀 그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SK 지주사로서의 움직임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죠. 최근에 이제 30만 원 선 다시 돌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의 그린 본드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3%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SK는 매도를 조금 더 이따가 할까요?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를 보시면 굉장히 역사상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SK 역사상 최고점 부근에서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이익 마진폭보다 지금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그동안에 그래서 7개월 가까이 좀 약간 고생을 하셨던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쭉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충분히 이렇게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눌림이 보여왔고 이거 본전 왔는데 팔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 보면 단기적으로 좀 성향 자체가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이러한 심리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오히려 수익이 되시면 차라리 수익으로 정산을 하시고 나서 추후에 조정을 받으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저항대, 그러니까 매물이 쌓여 있는 게 지금 31만 원에서 33만 원 사이에 좀 많이 쌓여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 전에 최고점들에 여기서 자꾸 맞고 떨어지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요번에 돌파한다면 당연히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지금 오래 눌려서 고생을 한 만큼 차라리 약수익으로 혹은 10% 가까이 수익으로 좀 챙기셨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하시면서 다시 조정 받을 때를 기다리고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31에서 33만 원 사이에서 저항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가를 돌파를 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겠지만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1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세종공업 1,950원, 비중 44%입니다. 매수하자마자 계속 떨어져요.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까요? 이렇게 좀 걱정이 많이 담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1,9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어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주에는 8%까지 올랐다가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오늘도 3%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라서 이제 이슈는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까요? 네, 지금 너무 또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모멘텀 자체가 현대 자동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차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계열에 아무래도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지금 시장 추세에 맞게끔 상승 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 수익으로 챙기시고 나서 단기적으로 보신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000원, 12,000원 이 부근에서 수익을 좀 챙기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약수익권에서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8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동제약 11,000원 20%. 이 종목 지금 손절해야 할까요? 하락하고 있어서 걱정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도 궁금해요. 상담해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현재가 광동제약 9,940원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이제 목표가랑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11,000원, 네, 여기에 좀 매수하셨다면
정말 걱정이 좀 되실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도 워낙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광동제약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뭐 한두 달 정도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견디기 힘들 것 같다라고 좀 고생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차라리 지금 손절을 하시고 이거 좀 더 현금을 마련해서 좀 저점에서 다시금 공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9,000원, 8,000원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재공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매수가 보시면 들어가신 지 막 2주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차라리 손절을 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면서 좀 조금 리스크를 이렇게 해지하는 관리하는 이러하게 좀 매매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매물들이 나오고 하락 이렇게 오락내락하면서 좀 약간 하락 추세에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한 2달 정도 충분히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약바이오주 흐름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손절 또는 비중 축소하셔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